낡은 책 속에서 꺼낸 책갈피 하나. 해마다 선홍색으로 물드는 단풍잎을 볼 때마다 가을이 그리워지듯 홀리 피셔맨은 붉게 물든 열목어가 그리워집니다. 눈부신 가을 앞에서 열목어도 과연 넉넉한 씨알로 홀리 피셔맨을 맞아줄런지 그 화려한 가을 색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침 연불 소리인가 보네. 아, 이런 데서는 이 종교생활 해도 참 멋있겠다. 단풍이며 와. 홀리 피셔맨이 고즈넉한 산세를 만끽하는 이곳은 경북 봉화군 석포면 백천계곡에 소재한 현불사. 이 일대는 열목어의 남방 한계선에 해당되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양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 보는 거. 봉화 석포면의 열목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74호.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대연이에요.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열목어가 낙동강 유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이곳이구나. 석포면 대연리. 소중하게 보호되고 있는 열목어인 만큼 유영하는 모습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미 가을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알리듯 울긋불긋한 단풍은 가을색에 덧칠을 합니다.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아 멸종의 위기에 놓인 열목어. 그래서인지 열목어를 바라보는 홀리 피셔맨의 눈길이 더욱 경건해집니다. 이 대연리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이 열목어들의 이곳이 자국 역할을 해주고, 와, 무슨 열목어 성지에 온 것 같은 성지순례하는 느낌.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네. 진짜 이 가을의 주인공이라고 쓰는 이 열목어. 지금 열목어 구경도 했고, 약간 이 정도 사이즈. 내가 어느 정도 크기를 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분이 아주 좋아지네. 경북 봉화군 육성정 삼거리. 이곳은 낚시는 가능한 지역이지만 열목어를 낚은 즉시 재방류해줘야 하는 보호구역입니다. 본류권은 수량이 조금 늘어서 이제 물색이 탁해졌는데 지류권은 뭐 평상시 수량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이 정도면 낚시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류권이 아무래도 사이즈가 조금 작게 나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네요. 낙동강 지류권에서 낚시를 하기로 결정한 홀리 피셔맨. 강과 만나는 지점부터 계곡을 따라 상류를 훑으면서 낚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채비를 마치자 햇살이 눈부시게 비칩니다. 출조 나온 홀리 피셔맨은 하늘도 반기는 모양이군요.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네. 날씨가 개이자 움츠렸던 마음도 기지개를 함께 펴니다. 그래서인지 채비를 준비하는 손길은 더욱 분주해집니다. 가이드라인을 마치고 플라이를 다는 지금도 대상어를 기다릴 때처럼 긴장됩니다. 먼저 지류권 탐색을 위해 조심스럽게 경사를 내딛는 홀리 피셔맨. 발목까지 물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틀 전에 내린 비로 계곡에는 물이 불어있는 상황입니다. 지류를 따라가다가 마침 널쩍한 모양의 소를 발견했습니다. 깊이도 적당하게 깊어서 홀리 피셔맨의 마음에 꼭 든 모양입니다. 그나마 좀 소가 좀 크네. 그래. 이게 좀 깊이도 좀 되고 큰
큰 바위도 좀 있어야지. 위쪽에 여울도 좋고. 이 정도의 포인트라면 열목어의 신비한 자태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홀리 피셔맨은 더욱 떨립니다. 천천히 노려보는 그의 눈빛과 분주해지는 손길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입질을 대비하며 신중하게 라인을 감습니다. 드디어 잔잔한 수면에서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뭐야? 우와. 열먹어만한 갈견이야. 야. 홀리 피셔맨을 긴장시킨 첫 손님은 다름 아닌 갈견이었습니다. 야, 야, 너 갈견이가 그렇게 크냐? 와, 크네. 아유, 예뻐라. 이게 피레미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도 7세만 사는 물고기예요. 와, 갈견이가 어우 토실토실한 게 열모가 아니라 좀 그렇긴 하지만 아유, 갈견이도 토실토실한 입질도 뻑 했어요. 하하이. 대상어종은 아니었지만 시원스런 입질에 홀리 피셔맨의 시작은 상쾌하기만 합니다. 갈견이는 1, 2급수를 대표하는 물고기로 강 수면이나 중층의 맑은 물에서만 사는데요. 나무가 무성한 물가에서 곤충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 플라이 낚시에 종종 얼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소 전체에서 지금 갈견이가 계속 입질해. 보통은 이제 소 꼬리에서 이제 갈견이가 입질하면 소 머리 쪽에서는 소 머리 쪽에서 이제 열목어들이 입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소 머리 쪽으로 가니까 큰 갈견이가 있고 소 꼬리 쪽에는 작은 갈견이가 있고. 갈견이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의 포인트를 가리지 않고 수면 전체를 활발히 유영하는 갈견이의 입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오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이쁘긴 이쁜데 이제 나오지 마. 야, 가. 갈견이의 공격이 계속되자 탐색용 패턴으로 사용하는 캐디스 계열의 훅을 써보기로 합니다. 갈견이가 입질을 해주고 있다는 거는 갈견이가 정상적으로 지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마 열먹어도 뭐 지금 물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수온은 조금 차지만 정상적으로 이 탐색용 패턴에 아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캐디스는 고부력을 자랑하는 패턴으로 수면을 구르는 듯 부력을 발생하기에 열목어의 입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물 한가운데를 날아오르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오, 메이를 때렸어. 지금 메이가 떠내렸는데 지금 갈견이가 때렸어요. 아 지금 이 정도면 열목어도 지금 포인트를 빨리빨리 이동해보면 열목어 나올 것 같아. 아 참, 지금 패턴을 지금 잘 맞춘 거죠. 그래갖고 갈견이도 입질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 메이가 있었구나. 사이즈도 아주 작진 않았어요. 색상은 밝은 계통이었고. 아 그래서 이 컴패러도 쓰니까 금방금방 입질이 왔구나. 포인트를 빨리 이동해서 하류 첫 포인트에서 만난 갈견이 오염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을 댄 저수지나 강바닥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약 15cm의 날씬한 몸매로 잉어목, 잉어과인 갈견이는 얼핏 보면 피라니와 비슷하지만 눈이 더 크고 세로로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갈견이를 만난 홀리 피셔맨은 이제 거친 물살을 헤치고 상류로 올라갑니다. 무릎까지 오는 물살을 가르면 다시 안성맞춤의 열목어 포인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초록빛 자연을 어지럽게 수놓는 것은 메이플라워. 열먹어의 먹이가 되는 하루살이 곤충들이 많은 것을 보니 홀리피셔맨의 열먹어에 대한 기대는 커집니다. 과연 상류에서는 열먹어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가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가에서 얼마만큼 조용히 물고기들한테 들키지 않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열목을 낚아냈을 때 가장 좋은 자리까지 조용히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쭉 펼쳐진 가이드라인, 힘찬 챔질. 아이고, 와, 바람만입니다. 홀리피셔맨의 감탄사를 연발 자아내게 하는 것이 기다리던 열먹어임이 틀림없습니다. 묵직하게 물살을 헤치는 것이 갈견이와는 다른 손맛입니다. 오색의 무지개 빛이 반짝이는 반가운 열먹어입니다. 이쁘다. 멸종의 위기 앞에선 열먹어여서인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봉화산 열먹어입니다. 와, 채색이 아주 곱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부분의 하천들이 개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먹어 서식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 개발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 쪽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쩌면 열먹어 서식처가 없어지면서 열먹어도 같이 멸종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먹어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먹어를 다룰 때도 조심스럽게 쌩쌩하게 잘 도망가네. 날씨가 개이면서 열먹어 낚시의 대표적인 후기인 패러슈트로 바꿔봅니다. 브라운 계통으로. 사실 낚시라는 게 기대감, 이 기대감 때문에 열심히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게. 부력 증가를 위해서 부력제를 함께 섞어줍니다. 이제 패턴이 눈송이처럼 돼버렸는데, 사실 몇 번 캐스팅하고 나면 다시 재색이 돌아와요. 이 포인트를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쉐이킹을 해주고 장비를 다시 정리해서 다음 포인트에 가서 실수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 포인트를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소가 있으려나. 포말이 시원하게 일어난 곳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한 소가 홀리피셔맨을 기다립니다. 홀리피셔맨이 노리는 곳은 소가 시작되는 여울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조심스런 손놀림으로 다시 시원한 입질을 기다려봅니다. 걸었어. 첫 방에 나오네. 첫 방에. 첫 캐스팅에 입질을 받아 흥분된 홀리피셔맨. 씨알은 기대만큼은 아닌데. 과연 씨알이 얼마나 되는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아유 귀여워라. 아이고 참. 미소를 지어보는 홀리피셔맨. 기대와는 달리 앙증맞은 손 사이즈입니다. 좋은 자리를 쳤어야 되는데 아깝네. 아쉬운 두 번째 입질을 뒤로 하고 세 번째 입질을 기다려봅니다. 이때 훅을 강렬하게 당기는 세 번째 입질. 왔어. 좀 또 작네. 오. 아이고 귀여워라. 이번에도 작은 씨알인가 봅니다.
큰 녀석은 안 나오네. 아주 옛띤 열목입니다. 옛띤 열목. 아이고. 다정하게 맞닿은 열먹어 두 쌍이 홀리 피셔맨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 자리에 금방 이 녀석이 조금 더 큰 녀석이 먼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조그만 녀석이 또 나왔는데 지금 먹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쌍둥이 열먹어를 바라보는 기쁨도 잠시. 방생으로 인사를 나누고 홀리 피셔맨은 다시 상류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 이끼 이쁘다. 이제 각다기도 한 마리. 이제 상류로 올라오니까 골이 되게 음습하고 이끼들도 낄 정도로 음습하기 때문에 그 수온이 유지가 되고 차갑게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열먹어들이 서식할 수 있는 거고. 열먹어는 20도 미만의 차가운 수온을 유지하는 냉수호적으로 여름에는 차갑고 깊은 물속, 늦가을이나 겨울에는 얼음 밑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하천 상류나 시베리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심산 냉수계에 분포한답니다. 깊은 계곡, 차가운 수온 속에서도 열먹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상류권 소를 공략하고 있는 홀리 피셔맨. 한 25 정도? 와, 살짝 걸렸다 봐요. 와, 진짜 예민하네. 시원하게 오지 않는 입질에 아쉬움을 토로해보는 홀리 피셔맨. 살짝 건드리고 도망가기만 하는 안타까운 입질에 바위 뒤로 몸을 감추고 캐스팅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한 자리에서만 지금 열모가 올라오는데 세 번째 침을 맞아보니까 완전히 안 나와요. 세 번째 진짜 걸은 줄 알았거든. 이것은 상류 포인트로서 바위 아래로 여울이 져서 내려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늘을 좋아하는 열먹어가 어두운 바위 아래로 입질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가볍게 수면에 채비를 띄우기 위해 부력을 증가시키는데요. 꾸준한 홀리 피셔맨의 노력이 보람으로 다가올 시간을 기다려봅니다. 일렁이던 수면이 드디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되게 작은데? 뭐야? 여느 때와는 다르게 플라이대도 큰 곡선을 그립니다. 중산 시야는 되는데. 씨알이 더욱 기대가 되는 순간 계속 조그만 녀석만 낚였는데 재보겠습니다. 홀리 피셔맨이 줄자까지 꺼내는 것을 보니 만족할 만한 씨알인가 봅니다. 아주? 무려 30cm가 넘는 씨알.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열목어 중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계곡이 좁기 때문에 이런 계곡에서 한 요 정도 사이즈면 준수한 사이즈고, 이제 큰 하천으로 가면 한 이 정도면 이제 열목어다 싶은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한 10cm에서 20cm 정도 더 큰 아주 그런 대물급 열목어들도 있어요. 작은 환경에서 자란 열먹어는 더 넓은 곳에서 홍조빛을 띤 대물 열먹어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짜릿한 손맛을 가져다 준 녀석과 이제 아쉬운 헤어짐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 소를 공략하는 홀리 피셔맨.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아이고, 이렇게 꼭꼭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 지금 열목어들이
색깔이 진하고 채색이 예쁘게 나와요. 이제 잔자갈 바닥이나 하얀 자갈이 많은 데서는 좀 색깔이 좀 연해 보이고. 이틀 한번 닫고 그만 요만한 거부터 한 20 조금 넘는 것까지 낚이기는 많이 낚이는데 더 큰 녀석들은 없나? 자, 놔주겠습니다. 모아놨다고 나중에는 말 안 들려나 보네. 가라. 연이은 입질. 그러나 한 뼘 크기의 씨알들만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할 뿐입니다. 여기는 유속이 별로 없네. 무릎까지 물이 차는 깊은 상류로 이동을 하는데요. 무언가가 홀리피셔맨의 시선을 끕니다. 와, 캐디스 집이, 와, 날도래 집이 엄청나게 많네. 우와. 근데 다 우아는 해갖고 이제 빈 집들이에요. 오, 뭐야? 와, 다슬기도 엄청. 이 유속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와, 바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슬기가 깨끗한 수지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날벌레 집 또한 날벌레가 많이 서식한다는 의미인데요. 날벌레와 다슬기를 발견한 홀리피셔맨은 열먹어에 대한 기대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눈에 잘 띌만한 메이플 하루살이 큰 패턴으로 한번. 대상어의 먹이를 알아야 대상어를 공략할 수 있는 법. 홀리피셔맨은 주변의 수생생물로 플라이훅을 교체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홀리피셔맨의 지칠 줄 모르는 캐스팅은 계속됩니다. 그렇지, 왔어. 아. 계속 막 요동을 치는데 이거 아주 지금 영양 상태가 아주 좋고 빵도 좋고 지금 싹 끌어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귀여워. 약 33cm급의 열먹이를 반기는 것도 잠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훅을 떼어줍니다. 그토록 자유를 향해 헤엄치고 싶었던 열먹이는 입속의 장애물이 사라지자마자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도망가버리네. 들어와갖고 아무리 써도 입질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했었는데 역시 계속 있을만한 자리에 계속 던졌더니 결국은 나무. 그리고 씨알도 뭐 준사하고. 이제 기분이 좀 좋네. 비온 후의 궂은 날씨. 왕성했던 갈견이의 첫 입질로 시작이 다소 불안했지만 그의 계속된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조과를 얻어냈습니다. 참, 역시 열무고가 사는 동네답게 날씨도 시원하고 그리고 참 자연 상태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잘 돼 있고 참 괜찮아요. 뭐 마리수도 많이 확인이 됐고 내일은 좀 크기 위주로 사이즈 위주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됩니다. 어두움이 고요히 내려앉은 그날 밤, 홀리피셔맨은 대물 열먹어에 대한 그리움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여유 있게 계곡에서 하루를 보내니까 참 남다르네. 좋다.
하루살이. 하루살인데 사이즈가 한 18번. 되게 작은 사이즈네. 18번에서 18번 정도 사이즈. 그리고 또 이제 미지류. 메이플라이와 미지류, 그리고 캐디스. 밤이면 빛을 따라 움직이는 수생곤충들은 바로 열먹어와 홀리피셔맨에게 더욱 기대감을 안겨줍니다. 밤이 늦어도 홀리피셔맨의 숙소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주경야독에 심취한 학생이 된 홀리피셔맨. 직접 타행을 하며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릅니다. 훅을 준비해 온 것은 메뚜기, 그리고 하루살이, 성충과 이제 성충이 되기 전 단계, 그리고 캐디스 몇 가지 종류. 항상 이 같은 패턴으로 하던 사람은 빨리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실증도 빨리 내게 되고, 그리고 계곡에 대한 그런 이해도 더 부족하게 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계곡에 대한 사랑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캐디스와 거의 비슷하게 만든 플라이, 그리고 메이플라이의 날개와 꼬리 모양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낸 홀리피셔맨. 하루살이 유충과 미지류까지 홀리피셔맨의 탐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열정은 밤을 잊은 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홀리피셔맨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봉화군 구마 계곡으로 전날 낙동강 주류에 비해 훨씬 더 산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계곡이죠. 너른 소와 계곡만이 가질 수 있는 포말의 상쾌한 울림이 홀리피셔맨의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열먹어를 보기 위한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홀리피셔맨, 낚시보다 암벽 타기를 먼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원하던 자리에 지금 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경치도 워낙 좋고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열먹어들이 경계심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오늘 지금 고기압이라 열먹어들 활성도도 좋을 것 같고 좀 위험하게 좀 내려오긴 했는데 바로 이제 수온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온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수온이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위험한 여정 속에서도 상류로 올라가는 홀리피셔맨. 비죽비죽 솟은 바위가 발 디딜 곳을 편안하게 내어주진 않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물색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맑고 투명합니다. 지금 큰 바위하고 깊은 자리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열무고들이 지금 회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잔잔하기 때문에 낚시에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상당히 컸어요. 드디어 홀리피셔맨의 마음에 드는 소를 발견한 모양인지 정착을 했습니다. 주춤하며 조심스럽게 일어나는 홀리피셔맨. 무언가가 눈에 띄었는지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한 곳에 시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홀리피셔맨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바위 밑 그늘진 지역. 그 어두움 아래 열먹어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드라이 훅과는 다른 채비를 해봅니다. 싱커로 사용해서 낚시를, 그리고 마카는 지금 경계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하나의 뽕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 좋으면 그게 히트가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사실은 진짜 먹잇감이죠. 오늘의 님프 채비는 애벌레 모양의 훅을 단 것으로 수면에서 먹이를 연출하는 드라이 패턴과는 모양과 쓰임새가 다릅니다. 바위 아래 지형은 물에 흐름이 생겨서 경계심이 높은 열먹어들이
안전하게 먹이를 먹고 은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합니다. 잔잔히 미끼를 흘려보내는 이 순간에도 언제 불쑥 라이즈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연어가의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먹잇감 중에 이제 물 속 안에 있는 미끼를 한 70%, 물 바깥에 있는 미끼를 한 30%. 물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먹기 편하고 그런 건 있고. 아,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귓가에는 산수의 지저귀는 소리, 코끝에는 향긋한 바람내음, 눈앞에는 액자에서 막 나온 풍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 앞에서 홀리 피셔맨은 또 하나의 주인공이자 쉬어가는 손님입니다. 아, 아무튼 이쁘다. 이 단풍 구경을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이 계곡에 온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든 단풍을 바라다 보면 홀리 피셔맨의 마음도 짙게 물들 것만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험준한 계곡. 길을 따라 내려가던 홀리 피셔맨은 계곡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지금 해치가 있으면 라이즈 하는 걸 구경할 수가 있는데 해치가 전혀 없네. 수생곤충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계곡이 왠지 걱정이 됩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찾아온 소에서 라인을 수면 위에 살포시 띄어봅니다. 긴장된 눈길로 포인트를 주시하던 이때 아쉬운 탄식이 공허합니다. 그러네, 잘어. 수심이 약간 얕은데 그나마 이 포인트 구질을 하는 것 같아서 던졌더니 역시 입질을 하는데 작은 사이즈. 그렇지. 아! 걸었다 빠졌네. 연달아 받은 입질이 마치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스르르 비껴가기만 합니다. 계곡은 이미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열 먹어도 이렇게 붉은 옷을 입고 홀리 피셔맨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요. 안타까운 반응에 채비를 바꿔보기로 합니다. 작은 사이즈 들어가야지. 브라운 색상의 던 메이 종류가 해체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지금 2번이나 지금 올라왔는데 히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패턴이 정확하게 맞으면 올라왔을 때 히트가 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져요. 근데 지금 2번 올라와서 이제 미스 욱셋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패턴이 안 맞는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이제 훅을 바꿔서. 공략 수심층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홀리 피셔맨은 수면에 띄우는 채비로 열먹어를 유혹해보기로 합니다. 패턴에 맞는 훅을 바꾼 홀리 피셔맨은 다시 소의 상류 지점을 공략해봅니다. 아이고, 뱃살라 그러다가 여우사리를 던졌더니 아이고, 야, 와, 가만히 있어.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열무가, 예쁜 열무가 이상하네. 지금 꼬리가, 지금 위쪽에 있는 꼬리가 지금 상했어요. 꼬리 끝이. 그래도 뭐 요 정도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용히 내가 놔줄게. 어머니 있어라. 자, 가라. 훅을 조심스럽게 떼고 고향으로 보내는 열먹어. 하지만
홀리 피셔맨과의 이별이 아쉬운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넉넉한 씨알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잔손 맛을 본 홀리 피셔맨은 다시 가을의 절경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포인트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여정을 계속하던 홀리 피셔맨도 이제 충전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몇 킬로째 그런가? 낚시인에게 있어 휴식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대상어를 낚는 것입니다. 깊은 산을 배경으로 한 꿀맛 같은 생수 한 모금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답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낸 홀리 피셔맨. 계곡을 오르내리며 많은 칼로리를 소비했기에 점심시간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지금 뭐 몇 시간째지 뭐 물만 먹어갖고. 2km에서 한 4km. 아주 짧은 구간이에요. 보통 하루에 많이 걸을 때는 8km에서 한 10km 정도를 걸을 때가 많기 때문에 휴식. 오다가 샀는데. 자연을 머금은 붉은 빛의 빨간 사과. 사과를 한 입 깨물고 나니 홀리 피셔맨과 자연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탐사 끝에 적당한 소를 발견한 홀리 피셔맨은 이번에는 대물 열먹어를 낚겠다는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의 바람이 담긴 메이플라이 훅에 기대를 걸어봅니다. 작은 사이즈. 아까 큰 거 써봤는데 이상하게 큰 거에 지금 입질 딱 2번 봤는데 정타가 안 돼. 정타가 안 됐다는 건 아무래도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면서도 긴가민가 한다는 거. 유심히 바위 아래 그늘 쪽을 바라보는데요. 뭔가가 일어날 듯한 표정입니다. 왔어! 하지만 아쉬움이 커지는 순간 맞았는데. 예민한 입질을 느꼈지만 열목의 얼굴을 보는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질을 느낀 이상 같은 포인트를 계속 공략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떠있는 곤충들과 비슷한 모양을 한 플라이를 어서 빨리 물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때 왔어! 그래! 그렇지. 열목어의 움직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홀리 피셔맨과 씨름의 승부수를 띄울 씨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야, 색깔 이쁘다.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계류의 미녀가 숨겨왔던 자태를 드러냅니다. 와, 물 맑으니까 뭐 입질하는 거부터. 이 열목어는 체형이 변하면서 그 색상이 바뀌어요. 특히 이제 꼬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빨간 기운이 이렇게 들면서 한 40 이상 되면 그런 것도 이제 대물이라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체형이 아주 붉은 기운이 많아지죠. 그리고 우악스러워지고. 이토록 덩치가 큰 열먹어가 왕성한 입질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 먹이를 채취해봅니다. 이유가 있었네. 이유가 있었어.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먹이 경쟁에서 밀릴 사이즈도 아닌데, 지금 보세요. 미치 사이즈에 지금 아주 작은 미지류 한 마리 딱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날벌레를
한 마리 딱 먹어. 뭐 많이 좀 먹지 그랬니? 야, 이만한 덩치 유지하려면 이 가을에 많이 먹어야지. 청고마비의 계절에 너는 왜 그러냐? 가을에 끝자락을 잡고 떠난 홀리 피셔맨. 녹음이 진홍색으로 물들어 들떠 있을 때 게리 어종은 차가운 물속에서 바삐 겨울을 날 채비를 합니다. 갈견이의 입질로 시작했지만 35cm급의 열먹어로 마무리한 만취의 출조. 연구하고 연습하는 자세야말로 열먹어를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플라이 낚시의 1급 대상어인 열먹어의 신비함을 가을의 정취와 함께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